소자본으로도 대형화될 수 있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마치 유럽의 골목길에 있는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멀리 한국 땅에 있는 저라는 사람에게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유럽을 갔을 때 그 가게를 찾아가게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 댓글 주식회사는 동네 장사로 부자 되기란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약 70% 정도는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기 스스로 차곡차곡 돈을 벌고 쌓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저의 사업의 포지셔닝도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마 최근에 상당히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도출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지셔닝으로 돈을 버는 가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아마 마케팅을 전공하셨다거나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얘기인데, 제가 STP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P는 약자예요. 그래서 S는 세그멘테이션의 약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세분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빵, 맛있죠? 빵집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에 있어서 세분화 같은 경우는 뭐 단팥빵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식빵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고로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빵들이 있겠죠. 이런 빵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명확하게 개념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겟팅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범위의 결정이라고 정의를 지어봤습니다. 뭐 STP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정확한 용어적인 정의는 내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빵집으로 따지자면 이 빵 중에 어떠한 빵을 고를 것이냐라는 선택의, 즉 시장을 선택하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식빵을 팔아보겠다. 제가 예전에 신촌에 보면 그 신촌에 그 기찻길 있는데, 그 주변에 요즘은 다 개발이 됐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막 작은 오래된 상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한 가게는 그 소매상은 아닌데 식빵만 계속 만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보면 식빵만 계속 구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는 건 아니고 아마 거기서 빵을 구워서 이제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빵이 너무나도 맛있어 보여서 저 빵이 납품되는 가게를 찾아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게는 타겟팅을 식빵으로 해서 식빵만 계속적으로 구워서 아마 납품을 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이 있는데, 포지셔닝은 뭐 저는 위치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포지셔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마케팅의 일환으로 어린이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좀 구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풍선 아트 같은 걸 해서 포지셔닝이 잘 안 된 마케팅은 그냥 어린이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서서 있잖아요. 그럼 애는 이렇게 조그맣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게 되면 위에서 선물을 주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어린이 행사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다거나 어떠한 마케팅에 대한 센스가 좋은 친구들은 비록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약간 한쪽 무릎을 꿇어서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인형을 주면 그 아이에게는 상당히 귀한 선물이 되고, 똑같은 뭐 강아지 풍선 하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에게 적절한, 그 어린이 가슴 속에 깊숙이 들어간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보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즉 세분화해서 타겟까지 정했는데, 그 타겟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어떤 프로모션,
아이들 용품을 팔기 위해선 뭐 하다못해 제가 인형탈을 쓸 수도 있겠죠. 그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끔 저의 자세를 낮추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시니어들을 위한, 은퇴하신 은퇴자분들을 위한 상품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맞게끔 내가 어떤 상품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STP라는 마케팅 용어를 정의해 두시고 오늘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개념 정리도 잘 되시고 지식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얘기를 진행해 보자면, 혹시 프랜차이즈의 장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를 해주면 모든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비자 입장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 출장을 갔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두 가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일반적인,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햄버거 가게가 있고, 한 군데는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햄버거 가게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것도 우리가 마케팅이나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간은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랜차이즈는 내가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있고 맛이 동일하다는 중간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 모르는 가게에 들어가서 실패를 맛볼 바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맛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못해도 중간은 간다의 포지셔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신혼여행 갔을 때 유럽에서 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이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역 골목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지역 요소마다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뭐 치즈 문화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문화도 있고요. 물론 지금 가보면 이 젤라또라는 음식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입이 되어서 뭐 다양한 아이스크림 맛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유럽의 이 지역에 가보면 이미 골목 자체가 다 이런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젤라또라는 이 아이스크림은 이 먼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우리들도 그 명성을 듣고 그 골목길까지 찾아갔던 정도의 명성이 퍼지기 전까진 이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전통이 깊은 어떠한 상점 같은 데 가보면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중간 맛에 질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맛에도 이미 질렸지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알몸김치로 유명한 정말 그 더럽게 만든 것들, 이것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중간만 가도 내가 구매 의사가 있지만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중간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홈시크로 가면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그 고향에서 특별히 뭐 나에게 해준 건 없지만 그 어떠한 정서, 환경, 문화, 감정,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게 즉 향수병, 홈시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푸드시크라고 한번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용어는 없지만 어떤 익숙한 맛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엄마 음식, 엄마 집밥,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어떤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 가면 정말 거기 순대 진짜 맛있었는데, 그 동네 가면 거기 단팥빵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 아직도 생각나고 그리우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 문화에 대한 그 지역,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마음속에, 몸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몸이 대형 프랜차이즈 맛에 길들여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맛을 찾게 되는 것도 본능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겠다, 뭐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빵집을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그 집 빵 다 맛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전부 다 맛있다라는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자금을 보통 뭐 억 단위로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억 단위라는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프랜차이즈로 가게 되는 오류의 오류를 계속적으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 자금이 정말 수억대 여유가 있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프랜차이즈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들이 조금씩은 저물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동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가게들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집 단팥빵 맛있어. 단일 품목에 대한 어떠한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확장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즉,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STP로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자금이 많다면 STP 전략을 다소 무시하고 전방위적인 공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채널을 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저의 창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40, 50대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공격적으로 창업할 수 없으신 분들이라면 소자본으로 하나하나 소일거리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STP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장사를 하신다고 하면 작은 품목부터 그것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소자본으로도 대형화될 수 있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마치 유럽의 골목길에 있는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멀리 한국 땅에 있는 저라는 사람에게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유럽을 갔을 때 그 가게를 찾아가게 하는 것처럼,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소자본으로 창업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